어머니, 제가 진짜 친아들이라고요. 오늘은 추석. 추석 아침 아들 내외가 일찍부터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면서 과일 박스를 내밀더라고요.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어머니, 올해도 건강하시죠? 걱정 많이 했어요. 하고 말합니다. 효자 효부 코스프레죠. 뭐, 손주 녀석만 제 무릎에 달라붙어서 할머니, 송편 먹을 거예요? 하고 졸라댑니다. 이 녀석은 진짜 순수해요. 그래, 할머니가 지금 준비할게. 제가 부엌으로 가려는데 며느리가 슬쩍 물어봅니다. 어머니, 요즘 몸은 괜찮으세요?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아, 응. 괜찮아. 다행이다. 근데 어머니, 혹시 요즘 머리가 좀 어떠세요? 깜빡깜빡 하시거나 그런 거 없으세요? 뭔 소리예요, 이게? 왜 그래? 아니, 나이 드시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건강검진 한번 받으시는 게. 며느리가 아들한테 눈짓을 하더라고요.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합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가 요즘 어머니 걱정이 많이 돼서요. 혹시 요양병원 같은데. 야, 내가 아직 정신 멀쩡하다. 제가 버럭 소리를 질렀죠. 요양병원은 무슨. 이 집 재산 빼돌리려고 저를 치매 환자 만들 작정인가? 며느리가 손사래를 칩니다. 아이고,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건강 챙기시라는 말씀이에요. 알았어, 알았다고.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손주만 눈치 없이 할머니 화났어요? 하고 묻네요.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아들이 인터폰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모르는 사람인데요. 누군데? 아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 30대 초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남색 정장의 손에는 선물 박스를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남자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누구십니까? 아들이 경계하는 투로 물었죠. 저, 혹시 박순자 할머니 댁 맞으신가요? 제 이름을 정확히 아는 겁니다. 맞는데요. 대체 누구시길래 명절 아침부터. 남자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아들입니다. 뭐라고요? 아들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예요? 여기 제가 아들인데요? 아니, 제가 진짜 친아들입니다. 친아들? 이 사람 지금 미친 거예요? 며느리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손주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제 뒤로 숨었고요. 저는 그냥 멍하니 그 남자를 쳐다봤습니다. 친아들이라고요? 저 정말입니다. 진짜 친아들이에요. 야, 이 사람아. 증거라도 있어요? 막무가내로 아들이라고 하면 다 믿어줘요. 아들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증거는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만. 없으면 나가. 당장 나가란 말이야. 별 미친놈을 다 보겠네. 잠깐만요. 어머니께서 직접 판단하시게 해주세요. 제 얼굴 좀 자세히 봐주실래요? 남자가 한 걸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막으려 했지만 남자는 이미 제 앞까지 와 있었어요. 제 얼굴. 낯이 익지 않으세요? 저는 남자를 찬찬히 봤습니다. 눈매가 뭔가 익숙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모르겠는데. 그럼 제 목소리는요? 예전에 불러주시던 노래가 생각나요. 그거라도 불러볼게요. 야, 그만해. 아들이 남자를 밀쳤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 완전히 미친놈이에요. 당장 경찰 불러야겠어요. 며느리가 벌써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요? 지금 저희 집에 이상한 사람이. 잠깐. 제가 소리쳤습니다. 일단 얘기 좀 들어봅시다. 어머니. 아니, 명절 아침부터 이렇게 찾아올 정도면 뭔가 사연이 있지 않겠어?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이 사람 사기꾼이에요. 요즘 이런 식으로 노인들 타겟으로 사기치는 사람들 많다고요. 아들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남자 눈빛이 진심 같았어요. 일단 들어와요.
앉아서 얘기해 봅시다. 어머니, 내가 판단할게. 내 집이야.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아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불만 가득한 얼굴로 전화를 끊었고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내 아들이라는 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남자가 소파에 앉으며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어머니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어머니를 찾아왔어요. 30년? 그럼 당신 나이가 32입니다. 32. 사실 제 아들도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30년 전에 정말로 아들을 하나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오직 남편과 저만 아는 사실이었죠. 할머니, 저 정말입니다. 저는 할머니 아들이에요. 증거는요? 증거가 있어야 믿죠. 아들이 다그쳤습니다. 지금은 제 기억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남자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한테 기회만 주세요. 제가 정말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겠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손주가 제 손을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아저씨 진짜 삼촌이에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전 일이 떠올랐거든요. 분명히 죽었다고 생각했었는데, 혹시, 정말 혹시? 남자를 거실에 앉혀놓고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들 내외는 양쪽에서 남자를 감시하듯 노려보고 있었고요. 그래서, 증거라도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뭐? 아들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증거도 없이 여기 와서 아들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이거 완전 사기꾼이잖아. 사기꾼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증거도 없으면서 무슨 근거로 우리 어머니 아들이라는 거예요? 며느리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요즘 이런 사기 수법 많아요. 노인 타겟으로 접근해서 재산 노리는 거. 재산은 관심 없습니다. 남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 그냥 어머니를 만나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 사람 말 좀 들어봐요. 아들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럼 대체 무슨 근거로 우리 어머니가 당신 어머니라는 거예요? 남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지만 입을 열지 못했어요. 말도 못하네. 그럼 나가요, 당장. 저는 남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평생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고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를 찾았어요. 아니, 그게 무슨 근거냐고요. 아들이 소리를 질렀지만 남자는 계속 저만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제 눈을 보세요. 거짓말하는 것 같나요? 저는 남자의 눈을 봤습니다.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진지했어요. 하지만 그게 증거가 될 수는 없죠. 미안하지만 난 당신을 모르겠어요. 남자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당연하죠. 저도 어머니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니까요. 그럼 어떻게 찾아온 거예요? 기록을 찾았습니다. 오래 걸렸지만 결국 어머니 주소를 찾아냈어요. 기록? 무슨 기록? 며느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개인정보 불법으로 빼낸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공공기록과 옛날 자료를 통해서. 아, 그러니까 스토킹이네요. 이거 완전 범죄잖아요. 며느리가 핸드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잠깐만요. 제가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일단, 당신 이름이라도 알려줄래요? 남자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민준입니다. 이민준. 보호소에서 지어준 이름이에요. 이름을 기억 못하는 저를 위해 지어주셨어요. 왜 민준이에요? 손주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남자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보호소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백성 민자를 쓰는 게 좋겠다고. 평범하게 살라고요. 그래서 민준? 네. 준걸알준자입니다.
평범한 백성이지만 준걸하게 살고 싶었어요. 아들이 비웃었습니다. 감동적인 스토리네요. 근데 그게 증거는 못 되잖아요. 증거는 만들겠습니다. 만든다고요? DNA 검사를 하면 됩니다. 민준이라는 남자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확실히 증명되겠죠. 제가 정말 어머니 아들인지.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굳었고 며느리는 뭔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DNA 검사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저는 기꺼이 하겠습니다. 어머니만 동의하신다면. 어머니.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아들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 완전히 사기꾼인데 왜 검사를 해줘요? 하지만 검사하면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머니, 요즘 그런 검사 결과도 조작할 수 있어요.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검사 기관이랑 짜고 거짓 결과 만들어내는 거 뉴스에서 봤어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믿을 수 있는 대형 병원에서 하면 됩니다. 서울대병원이나 삼성병원 같은 곳에서요. 그래도. 아들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검사하면 확실히 밝혀질 텐데. 어머니, 그게 아니라. 이런 사기꾼한테 시간 낭비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시간 낭비라도 해볼게요. 궁금하니까. 어머니. 아들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정말 하실 거예요? 이 사람 말 믿으시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라 확인해보고 싶은 거야. 저는 솔직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정말이라면? 정말일 리가 없죠.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아드님은 한 분뿐이에요. 여기 계신 우리 남편 한 분. 알아요. 하지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옛날에 아들을 하나 잃은 적이 있어요. 뭐?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처음 듣는 얘긴데요. 너한테 말한 적 없으니까. 너무 아파서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어. 그게 언제요? 내가 태어나기 전. 그때 나는 첫째 아들이 있었어. 민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죽었어. 사고로. 어떤 사고요?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제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30년 만에 꺼내는 기억이라 너무 아팠어요. 어머니, 그럼 혹시 이 사람이 그 아들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모르겠어. 그냥 확인하고 싶어.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어머니 아들이라면 받아주실 건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제 아들이라면? 30년 만에 돌아온 거라면? 모르겠어요. 일단 확인부터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이 불만 가득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생각엔 이거 완전히 시간 낭비일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해볼 거야. 알겠습니다. 며느리가 제 옆으로 바짝 붙어 앉으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혹시 결과가 진짜로 나오면 재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역시나 재산 얘기네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할게. 하지만 어머니, 우리도 생각해 주셔야. 알았어, 알았어. 손주가 민준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아저씨, 진짜 우리 삼촌이에요? 민준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건 곧 알게 될 거야. 추석 분위기는 이미 엉망이 됐습니다. 차례상도 아직 안 차렸는데 집안은 이미 전쟁터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떨고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이라면?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 돌아온 거라면? 결국 그날은 차례도 제대로 못 지내고 식사도 엉망으로 했습니다. 민주는 거실 한쪽 소파에 앉아서 조용히 있었고 아들 내외는 부엌에서 수군수군 뭔가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주가 제 옆으로 와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아저씨 진짜 삼촌이에요? 모르겠어. 우리 똘똘이야. 근데 왜 할머니는 울어요?
제가 울고 있었나 봅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할머니가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래. 무슨 생각? 아주 오래전에 할머니한테도 작은 아기가 있었어. 진짜요? 그 아기 어디 갔어요? 사라졌어. 손주는 어린 나이지만 뭔가 느낀 건지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아들이 부엌에서 나오더니 제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진지하게 물어볼게요. 응. 정말로 그 사람이 어머니 아들이라고 생각하세요? 모르겠어. 그럼 왜 DNA 검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확인하고 싶어서. 혹시 정말이면 받아들이실 생각이신 거예요? 제가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는 안 받아들여지겠니? 글쎄요. 아들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3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그것도 증거도 없이. 그래서 검사하는 거잖아. 검사 결과가 진짜로 나오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어머니한테 저는 뭐가 되는 거냐고요? 둘째 아들? 아니면 가짜 아들?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머니, 솔직히 저도 무섭습니다. 갑자기 형이 나타나면 제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며느리가 뒤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우리도 생각해 주세요. 30년 동안 우리가 어머니 모셨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사람한테 다 빼앗기면 우린 뭐가 돼요? 결국 재산 얘기네요. 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희는 그것밖에 생각 안 나니? 어머니. 됐어. 나중에 얘기하자.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산은 원하지 않습니다. 뭐? 아들이 돌아봤습니다. 저는 어머니 재산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머니를 만나고 싶었을 뿐이에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재산 목적 아니면 왜 찾아와요? 가족이 갖고 싶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평생 혼자였어요. 부모도 형제도 가족도 없었습니다. 보호소에서 자라고 입양 갔다가 버려지고 다시 혼자가 되고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제가 누구인지 알고 싶었어요. 제 뿌리가 어딘지, 어머니가 누구신지.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찾았습니다. 도서관 가서 옛날 신문 뒤지고 기록 보관소 찾아다니고 당시 관계자들 수소문하고 대체 무슨 기록으로 여길 찾아온 거예요? 며느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민준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보호소 기록에 제가 발견된 날짜와 장소가 있었습니다. 1991년 12월 15일 서울.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1991년 12월 15일.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기록에는 화재 현장 근처에서 발견된 영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이는 추정 2세. 신원 미상. 이세요? 네. 당시 저는 말도 제대로 못했고 제 이름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원 파악이 안 됐고요. 며느리가 비웃었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어떻게 증거가 돼요? 그날 화재 사고 났으면 주변에 아이들 많았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제가 발견된 곳이 특이했습니다. 뭐가 특이한데요? 아파트 단지 놀이터였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200m 떨어진 곳이었죠. 마치 누군가 저를 일부러 그곳에 데려다 놓은 것처럼 제 손이 떨렸습니다. 놀이터. 그날 밤 저는 아기를 놀이터에 두고 왔었습니다. 왜 놀이터에 아기를 두고 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들이 말했지만 저는 기억했습니다. 그날 밤의 공포를. 당시 소방 기록을 보니까요. 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화재가 난 곳은 3층 주택이었고 그 집에는 엄마와 아기가 있었다고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런데 아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산엄 안을 살았지만 아기는 사망 처리됐죠.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현장이 워낙 심해서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그 아기가 당신이라는 증거는요? 없습니다.
민준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DNA 검사가 필요한 겁니다. 손주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저씨, 그럼 아저씨는 놀이터에서 혼자 있었어요? 무섭지 않았어요? 민준이 손주를 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기억 안 나. 나무 작았으니까. 하지만 가끔 꿈에서 봐. 어두운 밤, 추운 겨울, 그리고 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누군가 나를 안아주던 따뜻함.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로 아기를 안고 놀이터로 뛰어갔었습니다. 불을 피해서. 어머니, 아들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왜 우세요? 아니, 괜찮아.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그날 밤 기억하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말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아파서. 알겠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저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들이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진짜 그날 뭔가 있었던 거예요? 응. 어떤 일이요? 나중에 얘기할게. 지금은 힘들어. 며느리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이상해요. 이 사람이 그날 뭔가 조사해서 온 거 아닌가요? 조사한 게 아니라 제 기록입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저는 제 출생의 비밀을 알고 싶었고 그래서 찾아왔을 뿐입니다. DNA 검사는 언제 할 건데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가짜라는 게 빨리 밝혀져야 하니까. 내일 병원 알아볼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과 나올 때까지 아무 얘기도 하지 말자. 어머니, 설마 이 사람 여기서 재우실 건 아니죠? 며느리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호텔이라도 잡아줄게. 호텔까지요? 어머니, 이 사람 사기꾼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예의는 지켜야지. 민준이 일어섰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알아서 갈게요. 패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내일 병원에서 뵙겠습니다. 민준이 문 앞에서 한 번 더 저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만나주셔서. 그리고는 조용히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저 사람 믿으시는 거예요? 모르겠어. 그냥 확인하고 싶어. 며느리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만약 진짜라고 해도 재산은 우리한테 주셔야 해요. 우리가 30년 동안 모셨잖아요. 저는 그냥 피곤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만 가라. 내일 얘기하자. 아들 내외가 마지못해 일어났습니다. 그럼 내일 같이 병원 갈게요. 어머니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알았어. 가족들이 나가고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30년 전 그날 밤을 생각했습니다. 불타는 집, 울고 있던 아기, 제가 아기를 안고 뛰어나가던 순간, 그리고 놀이터에 아기를 두고 온 것, 그게 맞는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아기를 버린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유전자 검사실. 민주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도착하자 조용히 인사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아들이 민준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결과 나오면 끝이에요. 가짜로 밝혀지면 알죠?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민준은 담담했습니다. 며느리가 접수처에서 서류를 받아왔습니다. 어머니, 여기 동의서 작성하셔야 해요. 검사 동의서를 작성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무리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으니까. 야! 아들이 민준을 제지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말 걸지 마세요. 아직 아무것도 증명 안 됐어요. 민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간단했습니다. 구강 상피세포 채취하는 것뿐이었어요.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정확도는 99.9% 이상이니까 신뢰하셔도 됩니다. 일주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뭐하고 기다려요? 며느리가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어머니 곁에 있고 싶습니다. 뭐? 아들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 우리 집에 있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근처 숙소에 묵으면서 가끔 뵙고 싶다는 겁니다. 안 돼요. 며느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 절대 만나시면 안 돼요. 혹시 어머니 설득해서 재산 서류 같은 거 조작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까지야 하겠니? 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알았어. 일주일 동안은 안 만날게. 민준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결과 나오면 연락 주세요. 그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제 전화번호입니다. 제가 명함을 받으려는데 아들이 낚아챘습니다. 어머니는 필요 없어요. 제가 연락할게요. 네. 민준이 마지막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왠지 슬퍼 보였어요. 병원을 나오는데 며느리가 제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주일 동안 저희가 매일 들를게요. 어머니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괜찮아. 나 혼자 잘 지내. 아니에요. 저희가 챙겨드려야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아저씨는 진짜 삼촌이에요? 모르겠어. 근데 할머니는 왜 자꾸 눈물 나요? 제가 또 눈물을 흘리고 있었나 봅니다. 그러게 나이 들어서 그런가 주책이다 그치? 아들이 백미러로 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말씀 안 하세요? 너무 오래됐어. 기억도 잘 안 나고. 거짓말이시잖아요. 어제 우시는 거 봤어요. 그냥 나중에 얘기할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이것저것 챙기는 척하면서 계속 제 방을 힐끔힐끔 쳐다보더라고요. 어머니, 혹시 옛날 사진 같은 거 있어요? 사진? 그 첫째 아들 사진이요. 있으면 한번 봐도 될까요? 왜? 아, 그냥 궁금해서요. 저 사람이랑 비교해 보려고. 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봐버렸어. 너무 아파서 볼 수가 없었거든. 아, 그렇구나. 며느리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이 거실에서 통화를 하더라고요. 네, 변호사님. 그게 말이죠. 만약 DNA 검사 결과가 진짜로 나오면 상속 지분이 어떻게 되나요? 또 재산 얘기입니다. 아, 법적으로 형제는 동일한 지분을. 네, 알겠습니다. 일주일 뒤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통화를 끊고 아들이 심각한 얼굴로 앉았습니다. 어머니,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에 저 사람이 진짜로 형이라고 해도. 그래도? 저는 인정 못할 것 같아요. 왜? 30년 동안 어디서 뭐 하다가 이제 와서 형이라고 하면. 그게 말이 돼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 잘못이 아니잖아. 어릴 때 헤어진 건데. 그래도 이상해요. 왜 하필 지금이에요? 어머니가 나이 드셔서 재산 상속 얘기 나올 때쯤. 너 지금 뭐가 걱정이니? 아들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재산이 걱정돼요. 역시나. 어머니, 저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저도 살아야죠. 제 아내도 있고 애도 있고. 알아. 이해해. 그럼 어머니는 만약 저 사람이 진짜로 아들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민준이 제 아들이라면? 30년 만에 돌아온 거라면? 모르겠어. 일단 결과 나와봐야지.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솔직히 저 사람 수상해요. 증거도 없이 아들이라고 우기고 DNA 검사도 조작할 수 있고. 조작까지 하겠어? 요즘 세상이 어떤데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피곤하다는 듯 일어났습니다. 너희는 이제 그만 가라. 나 좀 쉴게.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그냥 피곤해. 아들 내외가 나가고 손주만 제 옆에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저 아저씨가 삼촌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순진한 질문이었지만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모르겠어. 왜요? 할머니도 헷갈려. 근데 저 아저씨 눈이 슬퍼 보였어요. 마치 할머니한테 버림받은 것처럼.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버림받았다.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르죠. 30년 전 그날 저는 아기를 놀이터에 두고 갔습니다. 그게 아기를 구하기 위해서였다고 하지만 결국 저는 아기를 버린 걸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민준입니다. 어떻게 내 번호를? 아들분한테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밤늦게 전화해서. 무슨 일이에요? 그냥 어머니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민준의 떨리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만약 제가 정말 어머니 아들이 아니라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건 결과 봐야죠. 하지만 어머니, 저는 이미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어요. 제 마음속에선 이미 그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어머니를 찾았어요.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하면 저는 다시 혼자가 되는 거예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일주일만 기다려요. 곧 결과 나올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괜한 전화 드려서. 괜찮아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만약 민준이 정말 제 아들이라면 저는 그 아이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미안하다고? 30년 동안 찾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아니면 버려서 미안하다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어요. 아들 내외는 매일 찾아와서 저를 감시하다시피 했고 민주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전화 이후로 소식이 없었어요. 결과가 나오는 날 아들이 일찍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응.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잠을 못 잤어. 며느리가 제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결과 나오면 다 끝나요. 저 사기꾼 정체 밝혀지면 바로 신고할 거예요. 그래. 병원으로 가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손주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떨려요? 응. 할머니도 떨려. 저 아저씨는 올까요? 올 거야. 분명히. 병원에 도착하니 민준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많이 야윈 것 같았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저를 보자마자 일어났습니다. 잘 지냈어요? 네. 어머니는요? 나도. 그럭저럭. 아들이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 가시죠. 빨리 결과 받아야죠. 의사 선생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저와 민준 그리고 아들 내외까지 5명이 들어가니 방이 꽉 찼어요. 의사 선생님이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두 분의 DNA를 분석한 결과 며느리가 제 팔을 꼭 잡았습니다. 모자 관계가 확인됩니다. 뭐라고요?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확률은 99.99%입니다. 이 남성분은 할머니의 친자가 맞습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다시 검사해 주세요. 이건 분명히 오류예요. 검사는 2번 진행했고 모두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며느리가 창백한 얼굴로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저는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민준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저도 울음이 터졌습니다. 정말 내가 내 아들이구나. 30년 만이었습니다. 죽었다고 믿었던 제 아들이 살아 돌아온 거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서 민준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니. 미안해. 너를 찾지 못해서. 30년 동안 민준이 제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멍하니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이 사람이 정말 제 형이에요? 응, 내 형이야. 말도 안 돼. 며느리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이상해요. 30년 동안 어디 있다가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건 제가 민준을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 얘기할게. 30년 전 그날 밤 얘기.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1991년 12월 15일 밤이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집에 불이 났어. 갑자기 1층에서 불이 올라왔고 나는 2층에 있었지. 그때 민준이는 2살이었어.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불냄새를 맡고 깼어. 나는 민준이를 안고 밖으로 뛰쳐나갔지. 민준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계단이 이미 불에 타고 있었어. 나는 겨우 창문으로 빠져나왔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준이를 안고 뛰었어. 가까운 놀이터까지. 거기가 불에서 가장 먼 곳이었거든. 그래서 저를 놀이터에. 응. 너를 놀이터 벤치에 눕혀놨어. 그리고 다시 집으로 뛰어갔지. 왜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집 안에 있었어. 아버지가요? 응. 아버지는 1층에서 일하고 계셨거든. 나는 아버지를 구하러 다시 들어갔어. 제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 아버지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나는 겨우 밖으로 끌고 나왔지만 돌아가셨구나.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응. 구급차가 왔을 때 이미 늦었어. 그럼 저는요? 저는 왜 다시 안 찾으신 거예요? 민준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찾으려고 했어. 아버지 장례 치르고 바로 놀이터로 갔는데 제가 울먹였습니다. 너는 없었어. 벤치도 비어 있었고 아무도 없었어. 그럼 경찰에 신고했지. 실종 신고를. 근데 경찰이 그러더라고. 화재 현장에서 아기 옷가지가 발견됐다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검사 결과 그 옷이 내 거라고. 그래서 너는 불에 타서 죽은 걸로 처리됐어. 하지만 저는 살아있었어요. 나도 믿을 수가 없었어. 분명히 놀이터에 두고 왔는데 어떻게 집으로 돌아간 거야?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다만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보호소 기록에는 한 남성이 아이를 데려왔다고 적혀 있었어요. 신원 미상의 남성이. 남성? 네. 그 사람이 누군지는 아무도 몰라요. 저를 보호소 앞에 두고 사라졌대요. 그럼 그 사람이 너를 구해준 거구나.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 생명의 은인이네.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소에 맡긴 거예요? 그건 나도 모르겠어. 민준이 말했습니다. 어쩌면 당시 사정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중요한 건 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살아있었고 어머니를 다시 만났다는 거예요. 아들이 벽에 기대서며 말했습니다. 믿기지가 않네. 형이 있었다니. 손주가 민준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그럼 아저씨는 정말 제 삼촌이에요? 민준이 무릎을 꿇고 손주와 눈을 맞추며 웃었습니다. 그런가 봐. 나는 내 삼촌이야. 와, 삼촌 생겼다. 손주가 기뻐하자 분위기가 조금 풀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가족 상봉인이 축하드립니다. 필요한 서류는 데스크에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민준이 저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뭐가? 집에 가도 될까요? 어머니 집에요. 제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연하지. 넌 내 아들이야. 우리 집이 내 집이지. 민준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뒤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이거 큰일 났어. 재산 어떻게 하지? 저는 그들을 돌아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산 얘기는 나중에 하자. 지겹지도 않니? 정말 너무들 하다. 30년 만에 제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이 아이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30년 동안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주는 계속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사시는 동네가 이렇게 생겼구나. 응. 30년 동안 여기서 살았어. 저는 어머니를 찾으면서 이 동네를 수십 번 지나다녔을 거예요. 어쩌면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르죠.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해. 아니에요. 이제 만났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민준이 현관문을 들어서며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어머니 집이구나. 좁지? 오래된 집이라. 아니에요. 따뜻해 보여요. 민준이 거실을 천천히 걸으며 사진들을 쳐다봤습니다. 액자 속에는 아들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이게 동생이구나. 응. 내 동생 성훈이야. 민준이 사진 속 아들을 오래 쳐다봤습니다. 닮았네요. 우리. 그러게. 눈매가 똑같더라. 뒤에서 아들이 불편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벌써? 네. 할 일도 있고. 며느리가 제 팔을 잡으며 귓속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저희끼리 따로 얘기 좀 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내일 오렴. 민준은 손주와 놀아주면서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어느 날 저녁 민준이 제 옆에 앉아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여기 있어도 돼요? 당연하지. 여긴 내 집이야. 30년 동안 제게는 집이 없었어요. 이제야 집이 생긴 것 같아요. 제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어머니가 있고 동생도 있고 조카도 있어.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비어있던 자리가 이제야 채워진 것 같았어요. 갑자기 찾아온 낯선 남자. 그는 정말로 제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남은 시간 동안 이 아이에게 사랑을 줄 겁니다. 30년치의 사랑을 모두 쏟아부을 거예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이야기였어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